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국어의 음운과 음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해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의 음운과 음절, 그 다음에 모음, 자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겁니다. 이 음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음운에서는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음운의 변동인데요. 변동은 다음 시간 3강일 거고요. 오늘은 음운이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 이것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우리가 총 배우는 건 음운 파트에서 총 8개의 도해를 배울 텐데 오늘 첫 번째 강의는 1, 2, 3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국어의 음운과 음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음운과 음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선은 음운부터 한번 가볼까요?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음운이에요.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소리의 단위예요.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소리 단위. 무슨 얘기냐? 엄마 밥 줘 라고 했을 때 밥이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밥 줘 라고 할 때 그 밥하고 엄마 밤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뜻이 뭔가 다르잖아요. 밥하고 밤은 뭐가 다를까요? 밑에 받침이 다르죠. 받침의 비읍하고 미음이 다르죠. 엄마 밥 줘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밤을 갖다 주면 화낼 거 아니야? 엄마 밤 줘 이랬을 때 밥을 갖다 줘도 화를 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밥하고 밤이라고 하는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음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달과 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죠? 디귿과 비읍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죠. 이게 바로 음운이에요. 그 다음에 말과 물입니다. 아와 우의 차이로 뜻이 달라져요. 특히 여러분 첫 번째 달과 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자음이라고 합니다. 즉 디귿과 비읍은 바로 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와 우 이걸 뭐라고 하죠? 모음이라고 합니다. 요건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모음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이라고 할 때 여기 옆에 점 2개 찍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음부호라고 하는데 길게 발음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눈,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눈 이렇게 하면 사람 눈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길이에 따라 나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운이라고 합니다. 길이에 따라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지죠. 이게 우리 국어에서 어려운 점인데 다행히도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학교 기출문제나 이렇게 봐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현실에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거든요. 저 눈을 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건 눈이라고 발음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런 친구 이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까탈스러운 친구 사귈 필요 없어요. 저 눈을 봐라. 문맥에서 충분히 눈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 원리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나누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뭐라고 하냐면 좀 이따 하겠지만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분절 음운. 나눠지잖아? 분절, 나눈다 이런 뜻이죠.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비분절. 겉으로 봤을 땐 나눠지지 않죠. 겉으로 표기할 때는 그냥 눈 이렇게만 표기하죠. 눈 점 찍어서 표시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눈 이렇게 발음에서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분절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아직 시작이니까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최소 단위를 바로 음운이라고 하는구나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형태소를 배울 텐데 형태소는 뜻을 구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지니고 있는 최소 단위가 형태소예요. 예를 들어서 달과 발이라고 하면 달 자체가 뜻이 있잖아요. 발 자체가 뜻이 있는 거니까 달과 발이 각각의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미안. 이거 나중에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갑시다. 눈 뭐라고 한다고요? 외워야죠.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자음과 모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즉 국어의 리을을 영어에서는 L과 R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운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인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인이 인식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외국인 인식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리을이라고 하는 건 R과 L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분절음은 볼까요? 분절음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면서 홀로 실현된다라고 해서 분절음운이라고 하는데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분절된다.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을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자음을 한번 볼까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한 위치에서 공기혈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다. 장애를 받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를 받는 소리야. 그래서 자음인지 모르겠으나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음. 자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 한번 발음해 보세요. 미음. 무라고 발음하면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이게 뭔가 공기 흐름이 통과될 때 뭔가 이렇게 걸려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해보세요. 그 하면 저기 뒤쪽 어딘가에서 걸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프 해보세요. 프. 이건 뭔가 이게 걸려서 나온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자음이라고 하고요. 모음이라고 하면 어디서 걸려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해보세요. 아, 오, 우, 뭐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혀 장애가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그래서 합쳐서 40개의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되게 많죠? 보세요.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쌍기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쌍기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자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쌍기역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자음이에요. 하나의 자음. 그 다음에 쌍디귿도 있죠. 이것도 역시 하나의 자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음.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하면요. 닭이라고 할 때 여기 리을 기역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겹자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따라하지 않는 친구 있다. 겹자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쌍기역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기역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는 쌍자음이라고 합니다. 쌍자음. 자, 겹자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쌍자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두를 닦다 할 때 이 쌍기역은 하나의 자음이 있는 거고요. 여기 리을 기역은 2개의 자음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기역, 쌍기역, 니은, 디귿 이건 뭐냐 참고로 알아두시면 사전 찾을 때 순서예요. 사전 찾을 때 기역 다음에 쌍기역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나오는 거, 디귿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쌍디귿 나오는 거고 이거 사전 찾을 때 순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오는 거 말고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음을 여러분들 좀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사소리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사소리는 뭐냐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5개를 바로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외울 때는요 항상 유치하게 외우면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따라할게요. 구두 벗어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구두 벗어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획을 더하잖아요. 획을 더하면 거센 소리가 되는데 뭐 이거는 크트, 프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외울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냐면 피카츄 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피카츄 털 만져보니까 거세더라 뭐 이렇게 외우시면 어디 가서 뭐 잘 못 외웠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 된 소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자음 하나 더 하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사소리가 뭐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벗어줘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네. 뭔데요? 그러니까 구두 벗어줘 이렇게 하라고. 제 유머 코드랑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좀 바꿔봤는데 순서를 뿌까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뿌까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자 따라할게요. 뿌까 똥 쌌죠?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똥 쌌다고요? 된 똥 쌌다고요. 이렇게 기억하면 자음을 여러분들 순서대로 뭐 꼭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예사소리 구두 벗어줘, 거센소리 피카츄 털, 그 다음에 된소리 뿌까똥 쌌죠.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무조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음운 변동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거센소리, 된소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음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모음은 크게 2가지를 먼저 보면 뒤에 하겠지만 미리 하겠습니다.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모음은 뭐냐면 아, 어, 오, 우 뭐 이런 거예요.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점점점점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미리 얘기할게요. 단모음 하면 여러분 아라는 소리를 5초 동안 발음해 볼까요? 아 어때요? 소리 안 바뀌죠? 입 모양도 심지어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중모음은 야라고 하는 소리를 5초 동안 발음해 볼까요? 야 그렇죠.
발음이 바뀌죠. 야에서 아로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입 모양도 바뀌어요. 야 할 때 입이 벌어지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비밀이 있어요. 지금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과 무언가가 하나 더 결합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요것도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성모음이라고 하면 아, 오 계통, 음성모음은 어, 우, 우 이것을 바로 이제 음성모음이라고 하는데 양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음성모음은 어둡고 음침하고 무겁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음성모음이에요. 양성모음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퐁당하고 풍덩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선생님 물에 빠지면 어떻게 빠질까? 퐁당 빠질까요? 풍덩 빠질까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뭘까요? 풍덩 빠지겠죠. 이유는 무겁잖아요. 음침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풍덩 빠진다. 이유는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원을 수업하는데 퐁당 빠질까 풍덩 빠질까 그러니까 저기 어떤 친구가 뭐라 하냐면 첨벙이요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퐁당과 풍덩이라고 하면 얘가 음성모음이거든요. 음성모음이라서 좀 무거운 느낌이 들죠. 무겁고 음침하고 좀 우울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거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우선은 자음과 모음이 뭐다.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다. 이걸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분절 음은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비분절 음은 장음, 소리의 길이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가볼까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즉 다시 말하면 운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홀로 실현되지 못하고 분절 음운에 실려서 실현된다. 소리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밖에 비분절 음운으로는 억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도 뜻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억양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소리의 높이, 세기 등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밥 먹어. 이거하고 밥 먹어. 이거랑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의미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비분절 음운으로 취급을 하는데 비분절 음운은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길이의 단위. 눈 했던 거 있죠?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밤에 밤을 먹었어 라고 하면 첫 번째 밤은 시간의 밤이에요. 밤을 먹었어 라고 하면 이거는 열매의 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선생님 다 암기해야 되나요? 학교 시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내신에서 나올 때는 암기해야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단어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뭐 일상생활에서 문맥으로 구분하지 저 사람이 길게 발음했으니까 먹는 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잠시 외워뒀다가 그 다음 평생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중요한데 국어에서 긴 소리는 요게 옛날에 모의고사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길이를 나타낼 때는 요 원칙이 중요한데 글씨가 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책에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어에서 긴 소리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 나타난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긴 소리로 발음되던 밤, 눈도 두 번째 음절 알밤 짧게 발음한다는 거야. 사랑 눈 짧게 발음한다는 거야.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눈보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눈보라가 맞을까요? 눈보라 이게 맞을까요? 눈보라가 맞죠. 왜? 눈이 첫 번째 음절에 있잖아요. 이 눈이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을 때만 짧아진다는 거야. 눈보라 이렇게 됩니다. 눈보라. 오케이. 한방눈일까요? 한방눈일까요? 한방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고 그 뒤에서는 짧은 소리가 난다. 옛날에 이런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왼쪽에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음성과 음운인데 음성은 사람의 발음 기능을 통해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다. 음운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요게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음운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소리예요. 추상적인 소리.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밥 발음해 보세요. 밥. 저도 밥 발음했어요. 여러분 발음하고 선생님 발음이 똑같나요? 다르죠.
다르죠. 이 울림통이 다른데요. 이게 다르잖아요. 실제 발음은 다르죠. 우리 왜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밥 하면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소리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 기계로 본다면 여러분 발음하고 제 발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다른 거잖아요. 목소리가 다르니까 높낮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인 거고, 음운이라고 하면 밥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른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소리로 인식하죠. 같은 소리로 인식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데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갑자기 웬 밤이에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이라고 발음하는 순간 똑같이 인식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추상적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추상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자유, 진리, 아름다움 이런 개념이 아니야. 공통 속성을 뽑아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다. 이게 추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추상이란 말이.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좀 헷갈리죠?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예요. 제가 일부러 이 밥이란 예문을 썼는데 얘들아 앞에 비읍하고 이 비읍하고 받침 비읍하고 발음이 똑같나요? 다르죠. 앞에 비읍은 브 이런 발음이에요. 그런데 밑에 밥은 어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바브, 엄마 바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밑에 비읍은 뭐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비읍하고 뒤에 비읍도 발음이 다릅니다만 우리는 똑같은 운으로 인식하는 거죠. 어떻게? 추상화하여 인식한다. 그래서 추상적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상화하여 인식한다. 오케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어의 의문체계는 국어에는 분절 의문인 자음모음 그리고 비분절 의문인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넘어갑니다. 소리의 길이에 따른 의미 분화의 예문인데요.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지만 말. 성인 할 때 이 성인은 앞에 성인은 한자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성인이라고 하면 공자, 맹자, 예수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걸 성인이라고 하고 성인 뭐 19살 이상 이런 사람들 있죠. 무력 이거 싸우는 거 무기력하다 할 때는 무력해 이렇게 얘기할 때 짧은 소리입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태까지 이제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는데 음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음절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볼게요. 불꽃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쓸까요? 불꽃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불꽃놀이라고 하면 이게 자음 하나로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나요? 모음 하나로? 여러분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야겠다 얘들아.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있고 이가 있잖아. 이응이 있고 이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맨 처음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발음이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이리로 와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보자.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라고 읽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라고 읽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발음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음가가 없는 거야. 발음이 없다는 얘기야. 맨 처음에 오는 이응은. 그럼 요거 한번 발음해볼까? 여기 마침에 나오는 이응은 발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거 알아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할까 얘들아? 불꽃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나요? 요거 보세요. 불꽃놀이.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나요?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 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텐데 자 다시 음절이라고 하면 얘들아 음절이라고 하면 발음의 단위입니다. 표기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불꽃놀이 어떻게 읽어요? 불꽃놀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절은 불이라는 음절, 꽃이라는 음절, 노라는 음절, 리라는 음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여기에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없는 거예요. 표기는 이렇게 됐지만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절은 발음의 단위입니다. 발음의 단위예요. 자, 가봐. 음절은 소리의 단위, 발음의 단위이므로 표기가 아닌 발음이 기준이야. 불꽃놀이, 불꽃놀이 4개의 음절로 구성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개념이 뭐냐면 음절은 한 번에 발음되는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이지만 한 번에 소리내서 발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계좌로 제가 돈을 쏴드릴게요. 해보세요. 학교라는 단어를 한 번에 발음해보세요 라고 하면 학원마다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발음하면 난리 나죠. 근데 어떤 친구가 진짜 어떤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친구가 저요 도전한다?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go 이런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go 이래요. 그래서 학교라고 제대로 발음한 줄 알고 절대 그거 발음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학교 두 번 발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음절이에요. 음절은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 단위를 바로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절이 어떻게 구성되냐? 4개로 구성되는데 모음 단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음 단독. 요거예요. 아, 오. 구별하셔야죠. 첫 번째 아, 음가 없어요. 첫 번째 오, 이응 음가 없어요. 자음 모음, 가나 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모음 자음, 아니나 옷 이거는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음 모음 자음은 간, 종 이런 식으로 바로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4가지예요. 이게 바로 음절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절은 구성되는 것이 4가지밖에 없다. 모음 단독,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점점 이렇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잠깐 끊으셔야죠. 영상 끊으셔야 됩니다. 잠깐 멈추시고 책 다시 보고 아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고 갑니다. 자, 첫 소리, 두 번째 소리, 끝소리.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첫 소리를 초성이라고 하고요. 중성이라고 하고 종성이라고 합니다. 자음은 초성과 종성에 쓰죠. 모음은 중성에 씁니다. 모음은 중성에 씁니다. 국어에서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 모음, 왼쪽 표를 보세요. 모음 단독,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죠. 모음을 뭐라고 하냐면 성절음, 어렵지 않습니다. 성, 이룰 성, 절자가 음절이야. 음절을 이루는 소리다라고 해서 모음이라고 합니다. 울림도가 가장 큰 소리고요. 한 음절을 이루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라서 성절음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나온 거 못 봤습니다. 아무튼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소리내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도해 두 번째로 넘어가면 국어에 모음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모음. 자,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 보셔야죠. 음운이라고 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분절음운 있고 비분절음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절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있고요. 비분절음운은 소리의 길이 요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소리의 길이 요것만 기억하는데 첫 음절에 왔을 때만 긴 소리고 두 번째 이하로 오면 짧은 소리가 된다. 눈. 근데 첫눈, 한방눈 이렇게 되는 거죠. 눈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절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음절이 구성되는 건 4가지다. 모음 하나,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다. 오케이? 그런데 발음 단위다. 발음. 불꽃놀이 할 때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은 없다. 오케이? 발음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음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 낙엽이 할 때, 낙엽이라고 할 때 요거는 자음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나요? 자음 모음? 있죠. 어떻게 돼요? 낙엽이 이렇게 되니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절을 나눌 때 이해되겠죠? 되셔야 됩니다. 자, 국어 모음 가보겠습니다.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이거 국어의 모음인데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모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모음 중에서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모음. 왼쪽에 나왔군요. 왼쪽에 단모음이라고 나왔죠.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총 10개가 있어요. 10개. 아, 에, 어, 에, 오, 왜, 우, 위, 이. 특히 왜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왜 할 때 이 왜라는 발음이 참 웃겨요, 여러분들. 참 왜라는 발음이 웃긴데 참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참 왜. 대부분 입술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단모음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발음은 뭐냐면 얘들아, 정상적인 발음은 뭐냐면 참 에 이렇게 발음해야 돼. 참 에. 어떻게 발음해? 키위도 키위 이렇게 발음합니다. 키위 이게 원래 올바른 발음이에요. 입술 모양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발음을 사람들이 해보니까 참 전부 다 아줌마에게 참에 몇 개예요? 그 참에 한 개 1,000원인데 이 참에 비싸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국어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나 위 같은 경우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받침이 발음이 바뀌어서 발음되기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왜 같은 경우는 참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하는 이거는 왜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왜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모음입니다. 분류를 보면 단모음 분류는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설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걸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후설모음은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뒤쪽에 둔 상태로 발음한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설모음, 후설모음이 뭔지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표를 보면 됩니다. 그냥 하나만 됩니다. 고모음은 입을 조금 벌리고 혀를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소리낸다. 중모음은 입을 조금 벌린다. 혀를 중간. 저모음은 혀가 가장 낮은 소리인데 입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벌어질까요? 저모음이 입이 가장 많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아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아만 구분해 볼까요?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라고 하면 입술이 가장 많이 벌어지니까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거니까.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중에 혀의 위치가 가장 낮은 것은 저모음이다. 가장 많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평순모음은 입술을 평평하게 하는 거고 원순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하는 건데 오른쪽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만 외우면 되냐면 얘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얘 외우면 그 다음 다 표를 보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표가 뭔데? 전설, 후설 나눠지잖아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쭉 나눠지잖아요. 평순, 원순 나눠지잖아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외울걸요? 키, 위, 제, 외,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위 제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위 제외 따라하세요. 키위 제외해. 이게 방송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 해볼까? 어떤 이제 금수저가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후식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후식으로 이제 키위를 딱 줬더니 키위 제외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 이거 못하겠다. 요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얘들아 이렇게 하자. 키위 제외해 이렇게 하고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외울게요. 나는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송이다 보니까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키위 제외해 나는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울게요. 좀 재미는 없지만 어떡합니까? 이 방송인데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이 표를 딱 나오는 순간 딱 표 학교 내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표 안 주거든요. 표를 이거 빈칸 채워놓고 빈칸 딱 집어넣으면 그게 후설모음인지 전설모음인지 알 수 있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똑같아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모음 사각도라고 합니다. 이게 혀의 위치에 따라 나눈 건데 표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단모음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모음 조화.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거거든요. 어간이 밝고 산뜻한 모음 오, 야, 요 등등. 음성모음은 어간이 어둡고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 우, 여, 유 이런 거였죠. 얘네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퐁당 빠졌다. 나 물에 퐁당 빠졌어 이러지. 퐁덩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친구들이 사라져요. 펄럭펄럭이지 펄락펄락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음끼리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음조화라고 한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모음조화란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에 모음이 앞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가 되는 언어 현상으로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의성어, 의태에서 잘 나타난다. 달랑달랑, 덜렁덜렁 이렇게 되겠죠. 달렁달렁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순모음, 원순모음인데요. 이건 뭐냐면 평순은
입술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원순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걸 이제 원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은 뭐냐면 입술 모양이나 혀외치를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지게 하는 모음인데 드디어 이제 설명할 겁니다. 아까 선생님 비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 야라고 하는 소리는 얘들아 뭐가 결합한 거냐면 이 플러스 아예요. 그런데 특히 여기 앞에 오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위에 단모음에 나오는 이와 달라요. 어렵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위에 반달 표시하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아 해보세요. 이아 한번 해보세요. 이아. 오케이, 빨리 해보세요. 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와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냐면 오, 아가 결합되는데 여기 오 얘도 반모음이에요. 우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와 어가 결합되는데 얘도 반모음이에요. 반모음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오, 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반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모음은 이중모음 안에 들어가서 그 발음을 하게끔 해주는 거를 바로 이제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결국 뭐냐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결합이 바로 이중모음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나올까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나누면 11개 중에 마지막 의만 빼고 의는 얘는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에요. 순서가. 뭐 이런 것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좀 깊이 갑니다. 여기 앞에는 뭐라고?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는 안 나왔네.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 마지막 의 하나만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무튼 이게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보니까 분류를 보면 분류는 얘는 뭐 이에 얘는 이에로 발음한다. 반모음 이가 결합된 이중모음이고요. 반모음 오우 뭐 이걸 J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W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를 반모음 의와 단모음 이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반모음 의와 단모음 이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모음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그런데 잘 보세요. 혼자서 음절을 이루지 못하죠. 자, 조금 어려울 텐데. 반모음은 우선 먼저 이거부터 하자.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만들 때 들어가 있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반모음. 그러니까 이 반모음은 왜 모음이라고 하냐면 발음될 때 장애가 없기 때문에 모음하고 성격이 똑같아서 반모음이라고 해요. 화내지 마 얘들아. 근데 혼자는 못 쓰지. 이중모음 안에서만 쓰이죠. 그래서 이 반모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자음이라고도 해요. 어이없죠. 그러니까 반모음은 왜 반모음이라고 하냐? 이중모음 안에 들어가서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음의 성격 반모음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홀로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반자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단모음처럼 완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아주 짧게 발음된다. 이, 오, 우 세 개가 있고요. 반달 표시를 사용한다. 이게 반모음입니다. 그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구성돼 즉 두 개의 모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것을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자음을 한번 볼까요? 자음인데 자음도 아까 선생님이 미리 다 얘기했지만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음 위치에 따른 책인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사람 얼굴 잘 안 보이는데 요런 조음 위치, 조음이란 말이 어렵죠. 조음, 음을 만드는 위치 이런 뜻입니다. 조음, 음을 만드는 위치예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새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소리 이런 건데 입술 사이, 잇몸 소리는 혀끝과 윗잇몸, 혀끝과 경국의 사이에서 연국의 사이에서 마찰시켜서 목청 소리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것도 역시 표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요것만 좀 볼까요? 파열음은 뭐냐면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트린다. 파열. 그 다음에 마찰 먼저 볼까? 입이나 목청 사이에 통로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 마찰이 일으킨다. 마찰. 파찰은 뭐야? 얘 플러스 얘예요. 허파에 나온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이 일으키고
파열음과 마찰음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파찰입니다. 그래서 파열음 얘들아 봐. 파열되는 거 느껴지나요? 마찰음 스 마찰되죠? 얘는 뭐야? 터트리면서 마찰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안울림 소리입니다.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음과 유음인데 얘는 울림 소리라고 해요. 울림 소리는 노란 양말 들어본 적 있죠? 노란 양말 플러스 모든 모음이 울림 소리거든요. 비음은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라고 해서 이응, 미음, 니은. 어머니가 비염에 걸렸다 그래서 비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요 코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응, 미음, 니은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유음, 혀끝을 윗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혀끝을 윗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거는 초성의 리을이고 이거는 발음의 리을인데 탄설음, 설측음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아까 설명했죠. 예사소리 구두버섯죠. 된소리 뿌까똥 쌌죠. 그 다음 거센소리 피카츄 털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됐어요. 자,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체계라고 해서 안울림 소리하고 울림 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울림 소리는 발음할 때 목청이 떨리지 않고 나오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 모두를 바로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울림 소리는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소리를 내는 건데 모든 모음은 다 울림 소리예요, 여러분들. 모음하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노란 양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노란 양말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고3 때까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모든 모음 울림소리고요. 노란 양말 자음 중엔 요 4개 얘네만 울림소리고 나머지는 다 안 울림소리예요. 된소리는 예사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 주고 거센소리는 된소리보다 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라고 했는데 왜 소식이 이렇게 감감해 깜깜해 캄캄해 이런 어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도 잘 모르겠지만 다크 이거 하나인데 다크 이거 하나인데 우리는 감감하네 깜깜하네, 캄캄하네 이런 거죠. 영어는 옐로우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 누르스르무리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국어가 대단한 겁니다. 국어가 대단한 거예요. 자, 요거는 표를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제가 그냥 바로 가볼게요.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여기 기역, 쌍기역, 키역 이렇게 나오는데 이 쌍기역을 어떤 친구 끼역이라고 얘기하더라. 끼역. 여기다 지읒, 그 다음에 쌍지읒, 치읒, 그 다음에 여기 히읗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이 표, 두 입술 요렇게 표가 주어지거든요. 보세요. 예사소리만 알면 되니까, 된소리, 거센소리 빈칸 채워놓으면 되니까. 바, 다, 가, 자, 서, 해, 마, 눌,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바다, 가자, 전체 표에서 여러분 책에 쓰시면 됩니다.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 이런 뜻입니다. 마눌, 바다, 가자, 서해, 마눌,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요. 이게 파열음인지 파찰음인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얘들아. 봐봐. 표를 어떤 학교 내신에서 있잖아.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인데 이걸 싹 바꿔가지고 문제 내요. 옛날 어떤 분당의 모 고등학교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이렇게 바꿨어요. 화가 나네.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률이 2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선생님들도 있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음체계표는 국어의 자음체계의 특징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서로 대립한다. 불 이렇게 대립하는 거고요. 울림소리, 안울림소리의 대립을 이루지 않는다. 영어의 비치와 피치처럼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만으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그게 나올까 모르겠는데 보세요. 이런 것도 학교에서 책에 나올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한번 볼까요? 고기 할 때 여기 앞에 기역하고 여기 뒤에 기역이 있잖아요. 이 발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은 다르게 느낍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앞에 기역은 안 울림 소리로 느껴요.
근데 여기 뒤에 기역은요. 봐봐요.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 있는 기역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울림소리처럼 느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코, 기 이렇게 느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린 유성음, 무성음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기역, 뒤에 기역이 똑같은 발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거센 소리, 된 소리, 뭐 예사소리 이 구분을 못해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이제 냉면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냉면이 차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줌마가 뭐라면 냉면은 원래 찬 거야. 노 냉면이 차요. 너무 차요. 원래 냉면은 찬 거야. 노 뭐 솔트 짜다는 얘기예요. 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짜다는 얘기를 못 하는. 짜다는 것과 차다. 쌍지읒하고 치읒 이거 구분 못 하는 거예요. 거센 소리, 된 소리 이 구분이 있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얘네들도 이해 안 될걸? 고기 왜 이 발음을 왜 구별 못 해? 이럴걸요,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까지 그럼 마치고 도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음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맞죠? 애는 아보다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더 앞쪽에 둔 상태로 말한다. 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야? 전설모음이냐 아니냐 이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앞에 이렇게 확인해 봐야죠.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들. 국어의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조음 방법 잘 보세요. 조음 음을 만드는 방법이야. 조음 방법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새입창자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조음 방법이 아니라 조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X고요. 국어의 모든 자음을 안울림소리에 해당한다. X죠. 노란 양말 걔네는 울림소리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죠.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운이라고 한다. 고모음의 경우는 고모음은 입은 가장 작게 벌리는 거죠. 고모음일 때는 가장 작게. 국어의 자음 중 무는 입술 소리다. 이거 해보세요. 발음해보면 입술이 다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지만 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음운을 뭐라고 하죠?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홀로 음절 이루지 못하는 모음으로 단모음처럼 완전하게 발음되지 못하고 아주 짧게 발음된다라고 했는데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 허파에 나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터트리는 거니까 파열음이 되죠. 파열음 이렇게 됩니다. 네, 넘어가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이다. 맞죠? 모음은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음은 맞습니다. 비분절 음운은 의미의 변별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하는 거죠. 음운은 사람이 말할 때 내는 구체적인 소리다.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추상적입니다. 이건 뭐죠? 구체적인 소리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국어에선 소리의 길고 짧음에 의해서 말의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에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를 보고 하라는 겁니다. 모음놀이의 승리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제시해라 라고 했는데 보세요.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둬라. 그러니까 뭘 찾으란 얘기야? 전설모음 찾으란 얘기죠. 전설모음. 평평하게 해라. 평순입니다. 평순모음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입을 조금 벌리랍니다. 입천장의 달마가 높은 상태랍니다. 고모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답 앞에 가서 확인하죠. 전설모음입니다. 전설모음이고요. 그 다음 평순입니다. 평순이고요. 그 다음 고모음이랍니다. 고모음이죠. 그럼 뭐예요? 2만 정답이 되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문제? 네. 자, 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국어의 자음 몇 개였는지 기억납니까? 19개였습니다. 맞아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 울림 소리입니다. 맞죠? 비음하고 그 다음에 유음만 울림 소리였습니다. 음절의 초성과 종성에 쓰입니다. 중성에 쓰이는 건 모음이었죠. 된 소리는 예사 소리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 줍니다. 마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바로 파찰음입니다. 파찰음이 마찰과 파열음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파찰음이 되는 거죠. 지읒이 가장 할 때 지읒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40분 좀 넘었는데요. 도해 1, 2, 3번까지 마쳤습니다. 의문 변동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도해 1, 2, 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의문의 변동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의문의 변동 되게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있는 거지만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네, 기다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